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이건 좀 긴 문자인데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리고 갈게요. 8731님, 오늘 부모님이 15년 동안 운영하신 가게 정리하는 날입니다. 아침 8시, 새벽 2시까지 고시촌을 지키셨어요. 며칠 문 닫고 여행 가자고 해도 손님 기다린다며 문을 열었습니다. 담배도 있고 까치 담배도 파셨군요. 고시촌이라서 믹스커피도 팔고 정이 많으셔서 외지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감자 고구마도 쪄서 주시고 합격한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지키던 자리를 떠나신다고요. 15년 동안 고시촌 비전마트 이용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TMI 하나 방출하자면 저도 여기 어딘지 알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던 것 같은데 고시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마음만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옆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요즘에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제 갈라쇼까지 하거든요. 연말에 공연도 예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댄서를 가장 매력 있는 댄서로 보셨습니까? 첫눈에는 노제 씨 아니면 허니제이 씨 이런 분들이 한눈에 확 들어왔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키 씨에 대한 매력 자본이 철철 흘러넘친다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유머러스함, 됨됨이, 리더십, 실력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인데 이런 걸 바로 매력 자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콘텐츠로 보는 경제, 매력도 경쟁력이 되는 세상, 매력 자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경제 키워드 매력 자본입니다. 어떤 영어로 배워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 I Feel Pretty라는 영화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에이미 슈머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그 에이미 슈머는 미국의 스탠디업 코미디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I Feel Pretty는 그 이분의 유머러스한 연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쏠쏠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3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 그 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자존감을 키워주는 힐링 영화 이렇게 또 회자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데다가 또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소개 들어보시고 와 재밌겠다 하시면 진짜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네, 30만 분의 2가 이 스튜디오에 있는데 이 제목을 잘 보시면 I am pretty가 아니에요. 나는 예뻐가 아니고 I feel pretty예요. 나는 예쁜 것 같이 느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간단하게 영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르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기 주인공 르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미 슈머가 역할한 캐릭터인데요. 그러니까 르네는 외모에 자신감이 없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뚱뚱하고 생긴 것도 되게 별로인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도 사이즈를 이렇게 묻는 게 되게 두려워가지고 발걸음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덩치가 커서 드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식당에서 되게 웨이터를 막 크게 부르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잘 못해요. 그렇게 소심한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그녀에 대한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직장 생활로까지도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좋아하는 르네가 일하는 곳은 명품 화장품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르네는 화려하게 장식된 본사에서 일하는 걸 꿈꾸는데 반해서 정작 본인이 일하는 데는 차이나타운 구석에 마련된 온라인 지부였던 거죠. 대면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 실력은 있는 듯 본사 채용에 도전을 하지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손해를 보는 타입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본인이 매력 자본이 없다고 느낀 건가요? 일단 지금의 르네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뭐 사회란 게 사실 사람이 주는 매력에 따라서 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이득을 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물론 그 외모 같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마다 지닌 매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 매력이라는 거는 뭐 외모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미소나 뭐 말투, 자신감 같은 태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모가 별로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다른 매력이 있다면 주관적으로 멋지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르네도 첫 인상보다 더 가치 있는 매력을 찾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는 매력 자본인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매력을 자본하고 합성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처음 쓴 말인가요? 그렇게 오래된 또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력 자본이라는 거는 2010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캐서린 하킴 런던 정경대 교수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자본이라 하면 대다수는 뭐 돈이나 토지, 뭐 공장 같이 경제적 자본을 떠올리잖아요.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전통적인 자본이네요. 그쵸. 네. 경제학 시간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은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생산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뭐 경제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교육을 통해서 높아진 생산성을 일컫는 뭐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해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인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하킴은 여기에다가 덧대어서 매력 자본이라는 것을 추가한 건데요. 그러니까 매력도 부, 명예 등 뭐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데 도움을 주는 자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실제로 통계로 입증이 됩니까? 네, 이게 되게 또 이색적인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연구는 보통 영국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이번엔 또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2009년에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뭐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외모하고 연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평균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한 그룹을 만들어 놓고 I feel handsome 그룹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잘생겼다 기준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봉이 평균 9,100만 원에 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 반대로 스스로 평균보다 못생겼다라고 한 그룹은 평균이 5,50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모가 3,600만 원의 연봉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연봉 차이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자 매력 자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심리사회학적 배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 매력 자본이라는 것도 이 행동 경제학의 틀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행동을 뭐 심리학이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사회학, 생리학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학의 한 분야인데요. 뭐 인간은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두고 경제학을 전개해 나가는 학문이에요. 뭐 한때 서점가를 진짜 달궜던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게 이끌어서 뭐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뭐 넛지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고 구조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한다는 프레이밍 효과 등이 행동 경제학의 주요한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매력 자본 이론도 행동 경제학의 뭐 후광 효과 이론이랑 닮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 이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뭐 특정 대상에 두드러진 특성을 통해서 연관되지 않는 다른 특성을 좋거나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광 효과 이론은 마케팅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가령 식당 인테리어에 어떤 포인트에 힘을 줬더니 손님들이 뭐 음식까지 되게 맛있다라고 느끼더라라는 식인 거죠. 그렇군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르네의 매력 자본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반적인 그 미의 기준에서는 벗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야기가 뭐 전개되면서 르네의 매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여기 르네한테 이제 큰 변화가 생겨요. 소심했던 르네가 헬스장에서 스피닝 수업을 듣다가 그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는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네. 그거 타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힙니다. 뇌진탕. 네. 가벼운 뇌진탕. 그러더니 정신을 잃는 거죠. 네. 정신을 잃어서 눈을 떴는데 르네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요. 자기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내가 완벽해졌군요. 그렇죠. 허벅지도 되게 매끈하고 팔은 또 너무 가늘어 보이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녀의 모습은 그대로였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자, 그러면 남들이 보는 그의 외모는 그대로였지만 본인이 느끼는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네네. 이후에 이 매력 자본이 높아진 르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뭐 계기로 자신감이 충만해지는데요. 뭐 누구보다도 뭐 우아하게 뭐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주문을 굉장히 당차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본사로 달려가서 이력서를 냅니다.
그리고 당차게 자신을 어필하면서 자신감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비치니까 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자신을 어필을 하니까 이게 먹혀들었고 또 르네는 본사의 취업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요.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 오너 일가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이런 것들 어떻게 화장하면 좋겠어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반전이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르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르네가 머리를 다치게 되는데요. 정신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자신이 뚱뚱했던 배와 허벅지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자신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는 나의 모습이 진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르네는 자신감을 잃고 일상생활에서도 잠수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인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자신이 예뻤다고 착각했던 시절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두 사진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 자신감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자신감이 자신을 아름답게 해줬고 이제는 훌륭한 외모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다짐하게 되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요. 르네가 보여주는 건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외형은 똑같았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자존감을 높이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매력을 얼마나 당당하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건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맞죠.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요 메시지 최근에 수상한 BTS가 그렇게 강조한 내용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BTS가 그 예전에 그 유엔에서 연설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BTS가 Love Myself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었어요. 그 나 자신을 사랑하자 뭐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되게 감동을 줬던 연설로 기억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가사들 보면은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난 나야, 뭐 난 나를 사랑해, 뭐 이런 가사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에 열광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자존감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쪽으로 작동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뭐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미코노미란 단어까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코노미요? 미코노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즉 내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이코노미, 경제 활동이라는 뜻인데요. 뭐 오버사이즈 모델로 당당하게 화보를 찍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뭐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어떤 의류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되게 훌륭한 몸을 보여주는 마네킹을 일반인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25살에서 34살 남녀 몸 사이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익숙한 체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이 마네킹의 특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마네킹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되게 배도 나와 있고 네. 허벅지도 두껍고 뭐 마네킹 모습을 보면 되게 친숙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현실핏이네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 마네킹 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한 분 계시네요. 제가 본 분 중에 강동원 씨. 인간계의 같은 종족이라는 걸 좀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도 그래서 모델핏하고 현실핏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런 회사들이 더 각광을 받기도 하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력 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건 분명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매력 자본은 그 뭐 어느 직장이나 뭐 어느 산업에나 작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정 분야에서 매력 자본이 더욱 잘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 자본을 가진 르네가 회사에서 이상하리만치 되게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화장품 회사였기 때문인데요. 뭐 패션, 화장품 분야에서는 뭐 매력 자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뭐 매력 자본 개념을 제안했었던 캐서린 하킴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야말로 매력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분야라고까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당연하게도 뭐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이 감성적인 콘텐츠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 자본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건데요. 뭐 음악도 좋아하지만 가수의 호감이 뭐 흥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영화에서 매력적인 배우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흥행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매력 자본이 엔터 산업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근데 걸그룹, 보이그룹, 아이돌에서도
이른바 외모를 담당한다고 하는 센터가 주목받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보면 노래도 잘하고 그 말재간도 좋은 뭐 세븐틴의 승관 씨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걸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해체돼서 속상합니다만 러블리즈의 미주 씨 아, 너무 아쉽죠. 아쉽죠. 이런 예. 분들이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매력 자본을 뽐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매력, 외모의 기준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네요. BTS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뭐 BTS도 그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K-팝 뭐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잘 시스템적으로 길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다이너마이트나 뭐 버터 같이 글로벌 흥행작들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BTS가 매력 자본을 잘 팔았다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뭐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뭐 BTS의 굉장히 뛰어난 음악성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뭐 미국인들이나 뭐 전 세계인들이 알지 못했던 K-팝만의 뭐 매력 자본을 제대로 보여준 영향이 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완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매력 자본을 뽐내고 가시는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